작은 체구의 김 여사는 서울 번화가의 중심에 있는 경복궁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따가운 햇살 아래 빛바랜 삿갓을 쓰고 70세가 넘은 여인의 주름진 얼굴을 가렸다. 어깨에는 시골장에 갈 때마다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천 가방이 메어져 있었다. 오늘은 장에 가는 대신 붐비는 경복궁 거리에 있는 큰 카비아나은행이 목적지였다. 은행의 자동 유리문이 김 여사가 다가가자 자동으로 열렸다. 현대적이고 시원한 은행 내부 공간에 김 여사는 가볍게 몸을 움츠렸다. 낡은 고무신을 신은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김 여사는 문 옆에 서 있던 젊은 경비원 박 씨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그저 무관심한 눈빛으로 응답한 후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은행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이었지만 모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김 여사는 빛바랜 몸빼 바지와 낡은 삿갓으로 단번에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사로잡았다.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지? 단골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가방 좀 봐, 별 볼 일 없을 거야.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업무 창구로 걸어갔다. 그녀의 느린 걸음은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개의치 않았다. 창구에 도착한 그녀는 가방을 탁자 위에 놓고 낡은 은행 카드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저기요, 돈 좀 찾으려고요. 업무 창구 직원, 젊은 여직원 김소연 씨는 낡은 카드를 받았다. 김 여사의 모습을 재빨리 훑어본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쳐다본 후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김 여사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찾으려고요. 그 말에 김소연 씨는 움찔했다. 김 여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신분증 있으세요? 김소연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여사는 약간 움찔하며 천 가방을 뒤적였다. 잠시 후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신분증을 깜빡했네요. 카드밖에 없는데. 김소연 씨는 한숨을 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분증 없이는 돈을 찾을 수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김소연 씨의 말은 김 여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봤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얼빠진 거야? 은행에 오면서 신분증도 안 챙기고 저분은 돈도 없을 거야. 괜히 다른 사람 시간만 낭비시키잖아. 김 여사는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그녀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죄송합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소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카드를 돌려주었다.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돈을 드릴게요. 김 여사는 카드를 든 채 어깨가 축 처졌다.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창구를 떠나 기다리는 의자에 걸터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화면은 깜깜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빴고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죄송한데 혹시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근처에 있던 한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김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바빠요. 김 여사는 조용히 물러섰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카드를 꽉 쥐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밖에는 여전히 강한 햇빛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지만 김 여사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카드를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오가는 거래들은 그녀의 고독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사람들의 눈길, 평가하는 듯한 시선은 그녀를 더욱 작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업무 창구에서 김소연 씨는 바쁘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옆 동료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저 할머니, 은행이 돈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곳인 줄 아나 봐. 신분증도 없으면서. 진짜 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주변 사람들은 피식 웃었다. 한 남성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이가 있으면 알아서 처신해야지. 다음에는 신분증을 제대로 챙겨와서 다른 사람들 시간 낭비시키지 않도록 해야지. 김 여사는 그 말들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의 가슴은 더욱 조여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손만 바라봤다. 그 말들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아팠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했다. 그녀는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왜 사람들은 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으며 슬픈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다. 은행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업무 창구 직원 박보영 씨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 여사를 알지 못했지만 슬픈 눈빛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떠오르게 했다. 낡은 손, 느린 걸음, 그리고 항상 옆에 두시던 낡은 천 가방. 박보영 씨는 김소연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 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손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김소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보영 씨.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저분은 신분증도 없고 큰 돈을 찾으려고 하잖아. 난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박보영 씨는 심호흡을 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모든 손님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신분증을 깜빡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가치가 없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박보영 씨의 말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손님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감동받은 듯했지만 대부분은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직원은 정말 착하네. 하지만 저런 친절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며 작은 빛을 발견한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끄덕임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연락하실 곳 있으세요? 김 여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싶은데. 박보영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 휴대폰 빌려드릴게요. 박보영 씨의 행동에 김소연 씨는 굳어버렸다. 그녀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며 삐딱하게 웃었다. 박보영 씨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신분증이 없으면 착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닌데.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 지금 바쁜가 봐요. 전화를 안 받네. 어쩌지? 그녀의 끊어진 말은 무력감의 한숨처럼 들렸다. 박보영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곧 다시 전화하실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소연 씨는 창구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간 낭비하게. 은행은 가정 문제 해결하는 곳이 아닌데. 근처에 있던 젊은 손님이 김소연 씨의 말에 동조했다. 맞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죠. 여기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건 무슨 경우래요. 그 말은 둑이 터진 것 같았다. 김 여사의 눈은 흐릿해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평생 모아둔 돈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행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박보영 씨는 감탄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지만 김소연 씨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김 여사의 말이 끝나자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은행 직원 김소연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진짜 시간 낭비야. 다들 바쁜데 저렇게 준비 안 된 사람 때문에 뭘 하라는 건지. 김소연 씨의 말은 작았지만 김 여사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카드를 꽉 잡았다. 수치심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때 박보영 씨가 창구에서 나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김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연민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 씨.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모든 손님을 존중해야 해요. 그들이 누구이든 어떤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요. 김소연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박보영 씨. 너무 이상적이야. 신분증이 없으면 누가 거래를 해줘요. 우리는 그저 규정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박보영 씨는 김 여사를 바라본 후 김소연 씨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맞아요. 규정은 규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손님에게 말하는 방식,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른 사람의 하루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힘들게 하지 말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대화에 집중했다. 몇몇 손님들은 박보영 씨에게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묵묵히 있었다. 그 와중에 한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직원은 참 좋은데 저런 착한 마음이 과연 도움이 될까?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끄덕임은 감사 인사를 대신하는 듯했다. 박보영 씨가 다가가서 김 여사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혹시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김 여사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박보영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휴대폰 빌려드릴게요. 박보영 씨의 행동에 김소연 씨는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박보영 씨를 쳐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박보영 씨는 정말 현실적이지 못해. 아무리 착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박보영 씨는 휴대폰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김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 지금 바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김 여사의 힘없는 말은 마치 절망의 한숨처럼 들렸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를 바라보며 치근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다정하게 김 여사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드님께 연락이 올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김소연 씨는 창구에서 이 모든 장면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 낭비야. 은행은 가정사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데. 한 젊은 손님이 김소연 씨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김소연 씨 말이 맞아요. 만약 준비가 안 됐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와야지. 여기서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무슨 경우래요. 그 말은 마치 잔에 넘쳐 흐르는 물방울 같았다. 김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다독였다. 나는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나는 단지 돈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행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다. 박보영 씨는 감동에 찬 눈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지만 김소연 씨는 당황하여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행의 다른 한쪽 구석에서 박보영 씨는 김 여사를 다정하게 위로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저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김소연 씨는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말했다. 박보영 씨, 자기가 할 일을 다 맡았네.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손님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박보영 씨는 김소연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 씨,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와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박보영 씨의 말에 몇몇 은행 손님들은 조용해졌다. 그녀의 말에 일부는 공감했지만 여전히 무심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여직원 참 착하네. 그런데 저렇게 착한 마음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이 반짝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끄덕임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았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할머니, 도와드릴 일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혹시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제가 대신 걸어드릴까요? 김 여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내 핸드폰이 고장났어. 얘야.
아들에게 전화해서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박보영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 핸드폰 빌려드릴게요. 박보영 씨의 행동에 김소연 씨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박보영 씨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 신분증이 없으면 착한 마음만으로 될 일이 아닌데. 박보영 씨는 휴대폰을 김 여사에게 건네주고 번호를 눌러줬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 지금 바쁜가 봐요. 전화를 안 받네. 어쩌지? 김 여사의 끊어진 말들은 마치 무력감의 한숨처럼 들렸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위로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드님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소연 씨는 업무 창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간 낭비야. 은행은 가정사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데. 근처에 있던 젊은 남자가 김소연 씨에게 말했다. 김소연 씨 말이 맞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와야죠. 여기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죠. 그 말은 마치 잔에 넘쳐흐르는 물방울 같았다. 김 여사의 눈은 흐릿해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다독였다.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행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다. 박보영 씨는 감탄한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지만 김소연 씨는 당황하여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곳에서는 박보영 씨가 김 여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잡고 말을 걸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저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김소연 씨는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말했다. 박보영 씨, 자기가 할 일을 다 맡았네.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손님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박보영 씨는 김소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소연 씨,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와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해요.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한 여성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직원은 정말 착하네. 저렇게 착한 마음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끄덕임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연락하실 곳 있으세요? 김 여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내 핸드폰이 고장났어. 얘야.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박보영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휴대폰을 빌려드릴게요. 박보영 씨의 행동에 김소연 씨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비웃으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박보영 씨는 너무 이상적이야.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안 되는 것을.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번호를 눌러주었다. 하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 지금 바쁠 거예요. 전화를 안 받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김 여사의 힘없는 목소리는 마치 절망의 한숨처럼 들렸다. 박보영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드님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소연 씨는 창구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말했다. 시간 낭비야. 은행은 가정사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데. 근처에 있던 젊은 남자가 김소연 씨에게 말했다. 김소연 씨 말이 맞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지. 여기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무슨 경우래요. 그 말은 마치 잔에 넘쳐흐르는 물방울 같았다. 김 여사의 눈은 흐릿해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다독였다.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행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다. 박보영 씨는 감동에 찬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지만 김소연 씨는 당황하여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행 안의 다른 한쪽 구석에서 박보영 씨는 김 여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잡고 위로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저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김소연 씨는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말했다. 박보영 씨, 자기가 할 일을 다 맡았네.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손님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박보영 씨는 김소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소연 씨,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와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은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일부는 박보영 씨의 말에 공감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무심하게 있었다.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직원은 참 착하네. 하지만 저렇게 착한 마음이 과연 도움이 될까?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끄덕임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김 여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내 핸드폰이 고장났어. 얘야.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박보영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휴대폰을 빌려드릴게요. 박보영 씨의 행동에 김소연 씨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비웃으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박보영 씨는 너무 이상적이야.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안 되는 것을.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고 번호를 눌러주었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 지금 바쁠 거예요. 전화를 안 받네. 어쩌지? 김 여사의 힘없는 목소리는 마치 절망의 한숨처럼 들렸다. 박보영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드님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소연 씨는 업무 창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 낭비야. 은행은 가정사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데. 근처에 있던 젊은 남자가 김소연 씨에게 말했다. 김소연 씨 말이 맞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죠. 여기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죠. 그 말은 마치 잔에 넘쳐흐르는 물방울 같았다. 김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다독였다.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행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다. 박보영 씨는 감탄한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지만 김소연 씨는 당황하여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행 한쪽 구석에서 박보영 씨는 김 여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잡고 위로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저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김소연 씨는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말했다. 박보영 씨, 자기가 할 일을 다 맡았네.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손님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박보영 씨는 김소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소연 씨,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와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은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일부는 박보영 씨의 말에 공감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무심하게 있었다.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직원은 참 착하네. 그런데 저렇게 착한 마음이 과연 도움이 될까?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봤고 순간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끄덕임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김 여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내 핸드폰이 고장났어. 얘야.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박보영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휴대폰을 빌려드릴게요. 박보영 씨의 행동에 김소연 씨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박보영 씨는 너무 이상적이야.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안 되는 것을.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고 번호를 눌러주었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 지금 바쁠 거예요. 전화를 안 받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김 여사의 힘없는 목소리는 마치 절망의 한숨처럼 들렸다.
박보영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드님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소연 씨는 업무 창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 낭비야. 은행은 가정사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데. 근처에 있던 젊은 남자가 김소연 씨에게 말했다. 김소연 씨 말이 맞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지. 여기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무슨 경우래요. 그 말은 마치 잔에 넘쳐흐르는 물방울 같았다. 김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다독였다.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행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다. 박보영 씨는 감탄한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지만 김소연 씨는 당황하여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행 안다른 곳에서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저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김소연 씨는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말했다. 박보영 씨는 너무 이상적이야.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안 되는 건데. 박보영 씨는 김소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소연 씨,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와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은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일부는 박보영 씨의 말에 공감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무심하게 있었다.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직원은 정말 착하네. 그런데 저렇게 착한 마음이 과연 도움이 될까? 김 여사는 박보영 씨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끄덕임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김 여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내 핸드폰이 고장났어. 얘야.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박보영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휴대폰을 빌려드릴게요. 박보영 씨의 행동에 김소연 씨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비웃으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박보영 씨는 너무 이상적이야.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안 되는 것을. 박보영 씨는 김 여사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고 번호를 눌러주었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 지금 바쁠 거예요. 전화를 안 받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김 여사의 힘없는 목소리는 마치 절망의 한숨처럼 들렸다. 박보영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드님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소연 씨는 업무 창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 낭비야. 은행은 가정사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데. 근처에 있던 젊은 남자가 김소연 씨에게 말했다. 김소연 씨 말이 맞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지. 여기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무슨 경우래요. 그 말은 마치 잔에 넘쳐흐르는 물방울 같았다. 김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다독였다.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행하는 순간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다. 박보영 씨는 감탄한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지만 김소연 씨는 당황하여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침내 김 여사가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박보영 씨가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여러 손님들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김 여사를 지지했다. 김소연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고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보영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박보영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그는 김재현 씨였다. 김 여사의 아들이었다. 어머니. 김재현 씨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괜찮으세요? 제가 빨리 왔어야 했는데.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괜찮다, 아들아. 네가 와서 다행이다. 김재현 씨는 김 여사의 얼굴을 닦아주며 박보영 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박보영 씨는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존경받을 만한 분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김재현 씨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바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모으시고 그 돈으로 학교도 지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때 김소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박보영 씨 옆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탁자 위에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보영 씨, 그리고 김 여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보영 씨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김소연 씨,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겠죠. 김소연 씨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꽃 한 송이를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김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괜찮다, 얘야. 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은행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은행에서 나온 김 여사는 아들 김재현 씨와 함께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그들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며칠 후, 김 여사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처럼 옷을 만들고 있었다. 그때 박보영 씨와 김소연 씨가 방문했다. 두 사람은 김 여사의 집을 청소하고 차와 다과를 준비하며 그녀를 도왔다. 김 여사는 그들의 노력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박보영 씨는 김 여사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바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김소연 씨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할머니, 앞으로도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들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그 후, 김소연 씨는 은행 업무를 볼 때 더욱 친절하고 사려 깊게 고객을 대했다. 그녀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박보영 씨는 여전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몇 년 후, 김재현 씨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김 여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어느 날, 김재현 씨는 어머니와 함께 과거 카바나은행 자리였던 한 건물을 찾아갔다. 은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그 건물을 긴간적인 마음센터로 바꾸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센터에서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법을 배웠다. 세월이 흘러 김 여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녀의 사랑과 나눔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그녀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상은 더욱 따뜻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김 여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김 여사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적인 마음, 그것은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영원한 빛이다.